안녕하세요. 수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우리 같은 아재 세대들의 보리차를 담당했던 델몬트병의 델몬트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오렌지 주스의 대명사였던 델몬트가 파산했다는 이야기에 많은 아재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델몬트 그룹 자체가 파산한 게 아니라 미국 통조림 사업부만 파산한 거라고 하네요. 명품을 팔던 반란이라는 회사는 김혜수를 광고 모델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명품 플랫폼 1위에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2년도 되지 않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미정산 돈만 130억 원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싸이월드나 PC 메신저 부동의 1위였던 네이트온, 애플을 씹어먹겠다며 mp3 최강자에 올라서려 했던 아이리버나 이젠 야후 꾸러기 같은 추억거리만 남긴 야후 코리아, 2010년까지는 휴대전화 판매량으로 세계 1위를 점했던 기업인 모토로라나 모토로라 전에 세계 점유율 1위였던 노키아 등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망한 기업들이 참 많기도 한데요. 이번엔 이렇게 해당 산업 1위 하며 씹어먹었었지만 망한 기업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티몬입니다. 티몬은 티켓몬스터의 줄임말로 2010년 국내 최초의 소셜 커머스 사업을 시작했었는데요. 처음엔 홍대 등의 식당들의 식사 가격을 50% 할인해서 파는 것으로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 이 역시 미국의 그루폰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 한국에서 만들었던 것으로 사업 처음부터 대박이 나며 승승장구합니다. 뒤따라 쿠팡이나 위메프 등의 후발 주자들이 생겨났지만 티몬은 당당히 소셜 커머스 1위 자리를 차지했었는데요. 오죽하면 쿠팡이 티몬이라고 검색하면 쿠팡 팝업을 띄우는 불법 마케팅을 할 정도로 티몬이 점유율에 앞서 있기도 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하여도 블랙데이 짜장면 이벤트를 하기도 하는 등 젊고 톡톡 튀는 마케팅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었는데 저도 이 회사에 2011년 입사해서 이것저것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티몬 우주여행 티켓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엄마 사랑해 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고 가지마 가지마 영상을 만들어서 꽤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113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티몬에서 제규어 20대를 약 700만원 할인에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20대는 매진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공식 딜러 9개의 사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알고 보니 SK 엔카 직영을 통해 차량을 공급받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유령 제규어로 한동안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티몬은 판매한 제규어에 대해 어떻게든 차량을 인도하겠다는 입장 발표를 했는데 실제 차량을 인도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끝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2019년에는 유령 항공권 판매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티몬에서 예약 완료라고 떠서 공항까지 찾아갔지만 비행기 티켓이 없는 경우가 있었던 것인데 티몬에선 티몬 측의 실수가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겪는 동안 쿠팡은 로켓 배송을 필두로 점유율을 야금야금 올리면서 1위로 올라섰고 만년 3위였던 위메프 역시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티몬의 점유율을 뺏어왔었는데요. 결국 어느새 쿠팡 독주 체제에 티몬과 위메프는 쩌리 신세 비슷한 시장 체계가 형성되었고 이렇게 적장의 머리를 베러 간다는 쿠팡맨의 짤이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엔 큐텐이라는 회사에서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하며 티몬과 위메프가 한솥 밥을 먹는 처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던 2023년 10월 티몬이 판매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심지어 대금 정산 무기한 지연을 선언하며 판매자가 구매 완료한 상품을 일괄 취소하며 일반 소비자에게도 알려졌고 위메프에서도 역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산 지연 선언 이전부터 티몬은 주기적으로 티몬 캐시 상품권은 10%가량 할인한 가격의 선구매 방식으로 판매했었는데 이건 역시 급하게 현금을 확보할 겸 매출액을 속이기 위한 꼼수였었는데요. 자사와 계열사가 판매자에게 정산해줘야 하는 돈을 구하자고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를 했던 것인데 돌려막아야 하는 금액이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지자 결국 이런 대금 지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판매자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국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위메프 Q10 정산 아직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냐며 진짜 열받아서 말도 안 나온다는 말들이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판매자들도 큰 피해를 보았었지만 일명 상테크라고 하여 상품권으로 테크를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큰 피해를 봤었습니다. 티몬은 티몬 캐시를 페이코 포인트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었는데 페이코는 액면가에서 8% 수수료를 받고 월 200만원까지 현금화가 가능했기에 이를 노려서 티몬 캐시를 구매하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었지만 티몬 캐시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자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티몬에서 그냥 구매했던 여러 소비자들도 환불도 받지 못한 채 물건도 받지 못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커져 나갔었는데요. 신용카드를 대행하는 결제 대행사들이 일제히 티몬에서 철수하며 신규 결제와 결제 취소 역시 불가능해졌고 택배회사도 티몬 판매자 대상 택배 집하를 중단했으며 신선식품 물품 판매를 중단하는 판매자가 늘어나는 등 티몬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티몬은 본사 건물을 폐쇄하고 어플에서 결제 수단을 아예 선택할 수 없도록 바꾸게 됐는데요. 결국 머지 포인트 사태처럼 많은 피해자들이 티몬 본사까지 찾아와서 환불 요청을 했지만 환불을 받지 못했고 지금도 정산대금을 못 받은 자영업자들과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오아시스에서 유상증자로 110억 여원의 자금을 티몬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서울 회생법원에서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 계획안의 강제 인가를 승인하였고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된 상품권을 발행한 해피머니 전현직 임직원들은 검찰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 여파는 정말 컸는데요. 유통, 여행업계는 여행사 미정산 총 대금을 최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며 컬처랜드도 여러 머니 전환 제휴 서비스를 중단하였고 결국 해피머니는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몬스는 이미 10억 원을 떼었지만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한 4억 원치 제품을 배송하기로 결정했으며 듀오백, 교보문고 등등 역시 피해자들에게 부담하지 않고 회사가 피해를 안고 가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모회사인 큐텐뿐 아니라 티몬, 위메프, 큐익스프레스 등 계열사 전체가 퇴직연금 미가입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직원들은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퇴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등 회사가 저지를 수 있는 여러가지 최악의 경우의 수들만 모아놓은 역사를 남긴 채 사라지는 듯 싶었지만 오아시스 인수 다시 오픈하여 경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위워크입니다. 위워크는 미국의 공유 오피스 기업으로 맨해튼 한복판에서 사무실 하나 구하는데도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문제를 느끼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위워크의 이점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처음부터 크거나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다가 크기를 조절할 필요 없이 사업의 규모에 따른 유연한 확장이 가능하고 타 지점으로의 이동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불어 멤버 간의 커뮤니티를 중시함으로 사무 공간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간 커뮤니티 형성을 독려해 팬데믹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대에는 이러한 방식이 매우 신박해 우버, 에어비앤비 등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공유경제 신드롬을 만들었었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위워크는 들어와서 기본 월요금 34만원의 공유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부산의 여러 지점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2012년에 약 1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측정받았던 위워크는 2019년에는 470억 달러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2019년 IPO를 준비하면서 부실한 경영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는데 2018년 매출은 총 18억 달러, 영업 손실은 17억 달러였으며 2019년은 상반기에만 14억 달러에 가까운 영업 손실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창업자인 애덤 뉴먼 CEO의 만행도 하나둘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순환 출자가 의심되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자기 혼자만이 회사 운영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도록 만들었으며 자신이 보유하던 건물들을 위워크가 임대하도록 해서 임대 수익도 벌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위워크의 기업명을 굳이 위컴퍼니로 변경하면서 해당 이름에 대한 저작권료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600만 달러를 가져갔다고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 명의로 호화 부동산을 여러 채 구입하고 결국 그는 부실 경영의 최대 책임자로 지목되었고
손정희에게 지분 전량을 4억 8천만 달러에 매각하고 퇴진하는데요. 게다가 4년치 자문료로 약 1억 8,500만 달러를 지급받았다고도 하네요. 2021년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하는 방법으로 결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우회 상장했는데 2023년 상장 초기 고점 대비 시가총액이 98% 이상 떨어진 4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고 2023년 11월에는 위어크가 파산 신청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되었으며 2023년 11월 6일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정지 조치까지 내려졌고 진짜로 위어크가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파산 신청은 캐나다와 미국 한정으로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나라에서는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워크의 한국 법인인 위워크 코리아는 공실률이 3% 미만으로 본사와 달리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타리라는 회사 많이들 아실 텐데요. 전성기 때는 말 그대로 독주라고 할 정도로 절대 1강으로 전 세계 게임 시장을 잡고 뒤흔들었던 회사였는데 아타리는 우리가 어떤 게임을 만들든 소비자들이 사줄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었고 크리스마스 연말 대목을 목표로 만든 ET 게임이 화려하게 폭망하면서 아타리 역시 망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생산해서 팔리지 않은 ET 게임을 뉴멕시코 사막에 그냥 묻어버릴 정도여서 요즘에도 종종 이렇게 발굴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거 보면 영원한 1등도 영원한 꼴찌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